차지포인트 홀딩즈 인코퍼레이티드 차지포인트 지주회사의 티커는 CHPT입니다. 지난 1년 동안 52.24%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에 16달러였던 주가가 25달러가 되었습니다. 마켓캡 시가총액은 8조 원입니다. 차지포인트의 전 기간의 차트입니다. 2019년 9월 20일에 9달러였던 주가가 지금은 25달러가 되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162%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고 난 뒤에 하락을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지금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선을 뚫고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입니다. 운전자 서비스, 모바일 및 웹 앱을 갖춘 차지포인트 시티 4000 제품군 지능형 이중포트 네트워크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PORT는 항구라는 말도 있지만 사전에 보면은 컴퓨터의 주변 기기 접속 단자라는 의미로 포트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단자는 전기기계나 기구 따위에서 전력을 끌어들이거나 보내는 데 쓰는 회로의 끝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트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 포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중 포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충전 케이블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건주 힐즈보로 시민센터의 차지포인트 공공 충전소입니다. 힐즈보로 위키백과에 보면은 힐즈보로는 미국 오리건주 워싱턴 군의 군청 소재지로 인구는 91,611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힐즈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식 발음은 힐즈보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식 발음과 비슷하게 오리건주 힐즈보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비슷하게 옮겨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지포인트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입니다. 충전 설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통합 플랫폼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 유형에 상관없이 충전이 가능한 개방형 네트워크가 강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충전 시설의 사용 가능 시간, 효율적인 전력 배분, 원격 관리, 기계 결함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로 100% 반복 매출이 발생합니다. 운전자용 앱도 제공해 실시간으로 어디서 충전할 수 있는지 알려주며 이를 통한 예약과 결제도 가능합니다. 현재 5,000여 개가 넘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73%가 넘습니다. 레벨 2 기준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레벨 1, 레벨 2, DC 패스트, 레벨 3 충전소가 상용화 되어 있으며 레벨 1에 가까울수록 설치 비용이 저렴하지만 충전 시간이 길고 레벨 3에 가까울수록 설치 비용이 비싸지만 충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이미 강력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고 유럽 16개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 인프라 예산 법안의 의회 통과를 미국을 위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밤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을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인프라 예산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이미 처리된 바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 발효됩니다. 일단 인프라 예산법은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가능하게 할 고속도로 충전소 확대를 위해 5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25억 달러는 연방 보조금 형태로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와 같은 대한연료 기관시설 확대 용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학버스 전기화 사업 25억 달러, 저배출 통학버스 확보 사업 25억 달러, 항만 전동화 사업 22억 5천만 달러도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ncome Statement Evolution Annual Data 손익계산서 발전 진화 연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2천억 원, 4천억 원, 6천억 원, 8천억 원입니다. 검은색 막대는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해가 갈수록 매출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에스티먼, 추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있어서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적자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매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Fiscal Period 회계기간 January 1월 Net Sales 순 매출액 2021년은 146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상 매출액이 2320억 원, 3640억 원, 6060억 원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해가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Operating Profit 영업이익은 지금 적자입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2150억 원, 그 다음 해는 마이너스 1930억 원, 그 다음 해는 마이너스 1500억 원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되지만은 적자 규모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인컴 순이익은 2021년에 마이너스 1970억 원,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2020억 원,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1800억 원, 2024년에는 마이너스 13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순이익도 적자 규모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24년에 마이너스 24%입니다. Net Margin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8달러, 마이너스 90센트, 마이너스 55센트, 마이너스 42센트입니다.
해가 감에 따라서 점차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Cash and ST Investment 총 현금과 Short-term Investment 단기 투자금이 6,181억 원입니다. Gros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총 PP&E는 824억 원입니다. Accumulated Depreciation 축적된 감가상각액이 293억 원입니다. 감가상각 누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4에서 293을 빼면은 순 PP&E가 5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공장 그리고 장비들과 같은 자산이 531억 원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Total Assets 총 자산은 7,706억 원이 됩니다. 총 유동 자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Total Current Assets는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총 유동 자산입니다. 그리고 Total Current Liabilities는 총 유동 부채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유동 자산이 총 유동 부채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otal Liabilities 총 부채는 2,356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지 포인트의 컨센서스 EPS 리비전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컨센서스는 협의, EPS는 주당 순이익, 리비전은 수정, 트렌드는 동향, 추세. 협의 EPS 수정 추세가 됩니다. 피스컬 피어리어드 엔딩 회계 기간 종료. EPS 에스티머트 EPS 추정치가 2022년은 마이너스 53센트입니다. YOY growth YOY는 year over year 또는 year on year 입니다. 전년 대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YOY growth 전년 대비 상승은 93%입니다. 2023년은 EPS 추정치가 마이너스 45센트입니다. 전년 대비 성장은 15%입니다. 2024년은 EPS 추정치가 마이너스 28센트입니다. 전년 대비 37%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 대비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PS 추정치가 점차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nsensus Revenue Revision Trend 협의 매출 수정 추세입니다. Revenue Estimate 2022년에 매출 추정치가 2,31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8% 성장을 예상합니다. 2023년은 매출 추정치가 3,64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7% 성장. 그리고 2024년은 매출 추정치가 6,06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66%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레이팅즈 분석과 등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만쩌고 3개월 전에 매수 등급이 7명, 1만떠고 1개월 전에 매수 등급 8명, current 현재는 매수 등급이 9명입니다. overweight 비중 확대 0, 0, 0, hold 보유 1, 4,
4. underweight 비중 축소 0, 0, 0. sell 매도 0, 0, 0. consensus 일치된 의견 협의 3개월 전은 consensus가 buy 매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전은 consensus가 overweight 비중 확대 현재는 overweight 비중 확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 등급들을 살펴보면은 비중을 확대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yearly numbers 연간 수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stimates 추정치들 2021년에 고점이 마이너스 0.39달러 저점이 마이너스 10.10달러 평균 추정치가 마이너스 6.09달러였습니다. 2022년은 평균 추정치가 마이너스 0.54달러 2023년은 마이너스 0.41달러 2024년은 마이너스 0.25달러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5년 이상 되면은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EPS가 상승해 가리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EPS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EPS가 상승하는 것은 당기 순이익이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5년 이후에 차지 포인트의 기업의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호전되고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Charge Point Holdings Stock Forecast and Price Targets Analyst Rating Consensus 분석가 등급 Consensus 협의 Moderate Buy Moderate는 온건한 보통의 적당한 Moderate Buy는 보통 매수 또는 적당한 매수가 되겠습니다. Overweight 비중 확대하고 유사한 표현이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차지 포인트에 주식 등급을 부여했던 10명의 분석가들의 근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7명이 매수 등급을, 2명이 보유 등급을, 1명이 매도 등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등급이 됩니다. 컨센서스는 적당한 매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종가는 25달러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년 동안 Highest Price Target 가장 높은 가격 목표는 46달러이고 Lowest Price Target 가장 낮은 가격 목표는 26달러입니다. Average Price Target 평균 가격 목표는 34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해서 볼 때 향후 1년 동안 평균 가격 목표가 34달러로 지금보다 31% 상승을 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해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많이 하락을 하면 더 분할해서 많이 매수해서 5년 이상,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앞으로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매출액은 해마다 급등을 해 가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있어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서 거래를 하고,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분할해서 여러 번 모아서 장기로 가져가면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